윤설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누군가 예비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유소라인데요. 유소라, 웃기지 마. 내가 윤설아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여자는 우리 연구팀을 배신한 놈이에요. 3년 동안 함께 연구한 결과를 혼자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유소라가 아니라고. 심지어 연구팀을 배신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박은주는 아들 상혁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은 젊은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유소라라는 이름의 그녀는 분홍빛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상혁 오빠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뵙고 싶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는 여인은 드물었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상혁이가 자꾸 소라 씨 이야기만 해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은주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을 보는 눈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에게서는 불편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플로리스트라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네,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웨딩 부케도 만들고 집들이나 개업식 꽃꽂이도 해요. 소라가 말하는 동안 은주는 그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가늘지만 튼튼해 보이는 손가락, 그리고 약간의 상처 자국들. 정말 꽃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꽃일은 새벽부터 해야 한다던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상혁이 어머니와 연인의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소라가 만든 꽃다발 보세요. 정말 예쁘죠? 소라가 건넨 장미 부케를 받아든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부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술품 같네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꽃들이 원래 예뻐요. 저는 그냥 그 아름다움을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겸손한 대답에 은주는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은주는 정성껏 차린 음식을 내왔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소라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정성스럽게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상혁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준 음식들이에요. 입에 맞나 모르겠네요.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음식이라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결혼하면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은주의 말에 상혁과 소라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은주의 질문에 소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주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상혁 오빠를 만나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소라의 말에 상혁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소라 씨, 꽃집은 어디에 있나요? 홍대 근처에 있어요.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어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도와줘요. 착한 대학생이에요. 은주는 소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한 여인 같았습니다. 언제 한번 꽃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어머님께 예쁜 꽃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늦어지자 소라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너무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나도 좋았어요. 자주 놀러 와요. 상혁이 소라를 집까지 바래다 주러 나간 후 은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구나. 상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하지만 장미 부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꽃잎을 만지는 순간 뭔가 낯선 감정에 스쳤습니다. 왜 이럴까?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상혁이 돌아온 후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소라 어떠세요? 좋은 아이 같아.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이고.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그런데 상혁아, 너 정말 이 아이와 결혼할 생각이니? 네, 어머니. 저 정말 소라를 사랑해요. 은주는 아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도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소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성실하고. 하지만 잠들기 직전 다시 한번 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건가? 은주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혁이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소라 꽃집에 같이 가요. 소라가 어머니께 예쁜 꽃을 준비해 두겠다고 했어요. 그래, 좋다.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은주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소라에게서 느낀 그 미묘한 위화감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약속대로 상혁과 함께 소라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플레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소라가 밝은 미소로 나와서 맞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말 꽃집 사장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꽃향기가 진동하네. 은주는 감탄하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각종 꽃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고 소라가 직접 만든 듯한 꽃다발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특별히 준비한 꽃이에요. 소라가 카운터에서 하얀 장미와 분홍 거베라로 만든 부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앞으로 가족이 될 뿐인데 당연하죠. 소라의 말에 상혁이 기뻐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우리 동네 책방에도 들러보자. 어머니가 책을 좋아하셔서. 좋아요. 저도 가끔 책을 읽어요. 세 사람은 꽃집을 나와 근처 헌책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은주가 자주 찾는 단골 책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주로 소설을 읽어. 요즘에는 젊은 작가들 작품도 재미있더라고. 책방 안을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입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설아, 내가 여기 왜 있어?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소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유소라인데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자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소라, 웃기지 마. 내가 윤설아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여성이 다가오며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이 여자가 뭘 했는지 모르시는군요. 여성은 소라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연구팀을 배신한 놈이에요. 3년 동안 함께 연구한 결과를 혼자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책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소라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이야, 나. 기억 안 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장미연이라는 여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소라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이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거짓말을 봐온 그녀의 눈에 소라의 반응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나가요. 상혁이 당황하며 어머니와 소라를 데리고 책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소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라야, 괜찮아? 상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라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소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상혁은 계속 소라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라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뒷자리에서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설아, 연구팀 배신. 뭔가 이상해. 집에 도착한 후 소라는 급하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은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라가 떠난 후 상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은 그냥 착각이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여자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 사람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상혁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도 마음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책방에서 벌어진 일이 생각났습니다. 윤설아라고 불렀을 때 소라의 반응. 분명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소라가 준 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착각일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상혁이 출근하기 전에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요. 소라가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상혁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소라 씨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상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정도요. 그리고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생물학? 연구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했나? 아니요, 졸업하자마자 플로리스트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혁이 출근한 후 은주는 어제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물학, 연구팀, 윤설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은주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오후에 은주는 다시 그 책방을 찾았습니다. 혹시 어제 그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장미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책방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여기서 소동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 연락처를 혹시 아세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가끔 오시는 단골 손님인데 연락처는 모르겠어요. 은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은주의 마음속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은주는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 일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상혁아, 앉아봐.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은주의 진지한 목소리에 상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라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어제 그 여자가 왜 소라를 윤설아라고 불렀을까? 상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착각이었을 거라니까요. 착각이라기에는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 게다가 구체적으로 연구팀 배신까지 언급했잖아. 사람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 하지만 은주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상혁아, 소라가 대학에서 뭘 공부했다고 했지? 생물학이요. 연구실에서 일한 적은 없다고 했고, 네, 졸업하자마자 바로 플로리스트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혁아, 엄마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솔직히, 저도 어제 일은 좀 이상했어요. 상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는데? 소라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정말 착각이라면 그렇게까지 떨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은주는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소라한테. 그래, 그게 좋겠다. 다음 날 은주는 소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라야, 시간 있으면 집에 한번 올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어머님. 언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에 올 수 있어? 네, 알겠어요. 오후 3시 소라가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앉아, 소라야. 은주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거죠?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제 그 여자가 너를 윤설아라고 부르는데 정말 착각이었을까? 소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정말 착각이에요. 그런데 너무 확신하며 말하더라. 마치 잘 아는 사이처럼.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주는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익힌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의 거짓말을 가려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소라야, 엄마 눈을 봐. 소라가 고개를 들었지만 은주의 눈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에서 일한 적이 정말 없어? 없어요. 대학 시절에도? 네. 하지만 소라의 대답은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소라야, 엄마는 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제 일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가 말한 연구 결과 도용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지.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게 모른다는 뜻이야? 아니면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은주의 질문에 소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라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어제 그 일이 뭔지 아는 거지. 오랜 침묵 후에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응,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소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건 그 일을 안다는 뜻이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소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소라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소라야, 엄마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윤설아가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럼 연구팀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고. 네. 하지만 소라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소라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생각해봐. 거짓말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 어머님, 상혁이한테는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도 생각해봐. 소라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상혁이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소라랑 이야기 어땠어요? 글쎄, 뭔가 숨기는 것 같긴 한데. 정말요? 응.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회피하더라. 상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좀 더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까 해. 전문가요? 응.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설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상혁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상혁아, 결혼은 평생 가는 일이야. 지금 확실히 해두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아. 하지만 엄마를 믿어줘. 소라가 정말 좋은 아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상혁은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 지인인 김 기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자님, 저 박은주예요. 아, 은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유소라라는 사람인데 플로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주는 어제부터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김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선생님, 자료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요? 선생님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나시죠. 1시간 후 은주는 김 기자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기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김 기자의 진중한 표정에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 기자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소라라는 이름은 2년 전에 개명한 이름이에요. 개명이요? 네, 원래 이름은 윤설아였습니다. 은주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책방에서 만난 여성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 여자가 아는 사람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김 기자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5년 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벌어진 연구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연구 도용이요? 네, 팀 프로젝트였는데 윤설아, 즉 현재의 유소라가 다른 팀원들의 연구 결과를 훔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 징계를 받았고 학계에서는 사실상 매장되었죠. 그 후 이름을 바꾸고 고향을 떠났어요.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장미연이라는 학생이 주된 피해자예요. 그 학생이 3년간 연구한 결과를 모두 빼앗겼어요. 은주는 그날 책방에서 만난 여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미연이라는 사람이 책방에서 소라를 본 사람인가 보네요. 맞을 것 같네요. 장미연 씨는 그 일 때문에 대학원 진학도 포기했고 지금은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 기자가 계속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 관계도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세요. 다만 그 사건 이후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은주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소라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기자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현재 운영하는 꽃집에 대한 자료예요. 꽃집이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들 증언을 들어보니 성격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네요. 어떻게 까다로운가요? 완벽주의적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자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은주는 모든 자료를 보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충격이 좀 커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을 아셨으니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야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고마워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생님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무슨 비용이요? 대신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과거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은 보통 매우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에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항상 긴장하고 있죠. 김 기자와 헤어진 후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상혁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집에 도착했을 때 상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은주는 가방에 든 서류 봉투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상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상혁아,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소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 상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은주는 천천히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라의 원래 이름은 윤설아야. 네. 2년 전에 개명한 거야. 상혁이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대학에서 연구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어. 연구 도용이요? 팀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거야.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날 책방에서 만난 사람 말이 맞았다는 거네요? 그래. 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인 장미연이었어.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가족과 연을 끊고 산 거야. 상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상혁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럼 소라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상혁이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정말 소라를 사랑했는데. 상혁아, 내가 소라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하지만 소라는 너에게 거짓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소라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은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전에 뭐예요? 엄마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 확인하시려고요? 소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우리가 모르는 모습 말이야. 은주는 다음날 소라의 꽃집을 혼자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가서 소라의 평소 모습을 관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은주는 평범한 손님처럼 꾸미고 소라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모습은 영락없는 일반 고객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라가 밝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은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업식에 쓸 화환을 주문하고 싶어서요. 아, 네. 언제 필요하신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은주는 소라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미소도 자연스러웠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화사하면서도 품격 있는 느낌으로요. 좋아요. 이쪽에 샘플들이 있으니 한번 보세요. 소라가 안내하는 동안 은주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뒤편에서 젊은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 꽃들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소라가 은주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뒤편으로 갔습니다. 은주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소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실수. 이게 실수라고. 꽃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사 같던 소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벌써 몇 번째야? 너 때문에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 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믿을 수 있을까? 너 같은 애들은 말만 그래.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소라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소라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직원 교육 좀 하느라. 괜찮아요. 하지만 은주는 소라가 얼굴 표정을 바꾸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화환은 이런 스타일로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주문을 마치고 나서 은주가 계산을 하려는데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소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상혁 오빠. 은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지금 가게에 있어요. 네. 오늘은 좀 바빠서. 소라의 목소리가 달달했습니다. 상혁이와 통화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소라가 다시 은주에게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남자친구였어요. 괜찮아요.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죠. 은주는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뒤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런 것도 못해? 은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저렇게 얼굴이 바뀔 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상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볼일 좀 보고. 그런데 어머니, 소라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어제부터 연락이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자주 연락했는데 이제는 바쁘다고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가게 일이 바쁠 수도 있고. 하지만 은주는 소라가 무언가를 눈치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 미루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매우 예민하거든. 상혁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 하지만 소라가 계속 피하면? 그럼 우리가 찾아가는 수밖에.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은주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장미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책방에서.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네,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네, 괜찮아요. 그럼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상혁이 물었습니다. 누구셨어요? 장미연이라는 사람이야. 소라이. 아니, 윤설아의 피해자. 직접 만나시려고요? 응. 그 사람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다음 날 은주는 장미연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요. 혹시 윤설아, 아니 유소라가 선생님 아드님과 네, 결혼을 하려고 해요. 장미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장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설아를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연구실에서 3년간 함께 일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3년간 연구한 결과를 모두 훔쳐갔어요. 밤새워가며 실험한 모든 데이터를. 장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친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윤설아가 제 연구 결과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교수님께 욕을 먹었어요. 표절 의혹까지 받았고요. 그럼 해명은 안 했어요?
했죠. 하지만 윤설아가 더 교묘했어요. 모든 증거를 자기 쪽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은주는 소라이, 아니 윤설아의 계산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장미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윤설아가 어떻게 제 연구를 훔쳤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기 실험이 잘 안 된다면서 제 데이터를 참고하게 해달라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연구실 동료니까 당연히 도와줬죠. 제 실험 노트도 보여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그랬군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윤설아는 제 모든 연구 과정을 파악한 다음 똑같은 실험을 해서 저보다 먼저 발표해버린 거예요. 장미연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아이디어까지 자기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까지요? 네, 저는 3년 동안 그 연구 주제를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윤설아가 모든 걸 자기가 먼저 생각한 것처럼 포장했어요. 은주는 소라의 계산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학교에서 표절 의혹을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윤설아 것을 베꼈다는 의심을 받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윤설아가 워낙 교묘했어요. 모든 증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장미연이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원본 연구 노트예요.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은주가 파일을 펼쳐보니 정말로 3년 전부터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해명이 안 됐어요? 윤설아가 더 빨리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더 잘 보였고요. 장미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3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구직은 꿈도 못 꾸죠. 은주는 장미연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설아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서 징계는 받았지만 이미 논문은 발표된 후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다른 일을 시작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장미연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 사람 눈빛을 봤거든요.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어제 꽃집에서 본 소라의 이중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연기요? 네, 교수님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보이게 했거든요. 그럼 진짜 모습은 차갑고 계산적이에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이용만 하죠. 장미연의 증언은 은주가 직접 목격한 소라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부탁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 사람은 사랑도 이용해요. 저도 처음에는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계산이었어요. 장미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은주는 장미연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있을 거예요.
윤설아는 항상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이용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은주는 장미연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상혁아, 앉아봐. 은주는 장미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상혁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소라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소라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어. 하지만 소라가 계속 만나기를 꺼려해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자. 어떻게 해요? 꽃집으로 가서 직접 대면하는 거야. 상혁이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만약 소라가 모든 걸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은주가 장미연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있어. 그때 상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상혁이 은주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소라가 눈치챈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답할 거야? 만나겠다고 할게요. 나도 같이 가겠어. 어머니도요? 응.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해. 상혁이 소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어머니도 같이 가도 될까? 잠시 후 소라의 답장이 왔습니다. 왜 어머님도?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게 있다고 해서. 또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그럼 꽃집에서 만나자. 은주와 상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두 사람은 마침내 소라와의 마지막 대결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은주의 가방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고 상혁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꽃집으로 가는 길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상혁아, 힘들겠지만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네, 어머니. 저도 각오는 했어요. 그리고 기억해. 내가 소라를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소라가 거짓 모습을 보여준 게 문제인 거지. 고마워요, 어머니.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꽃집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미소도 어색했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소라가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라야, 오늘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상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서 안쪽으로 가요. 소라가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은주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 진짜 이름이 뭐니? 소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유소라예요. 원래 이름을 묻는 거야. 그게. 소라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렴. 서류에는 개명 기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윤설아에서 유소라로 변경된 기록이었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설명해봐. 왜 이름을 바꿨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야, 답해봐. 상혁도 재촉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
무엇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 은주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학교 연구 도용 사건 관련 자료였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렴. 소라가 서류를 보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 장미연이라는 학생의 연구 결과를 훔친 게 오해야? 저는 훔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소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라야, 진실을 말해줘. 상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남의 연구를 훔쳤다고. 네. 그때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성적도 나쁘고 졸업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소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연의 3년간 연구를 모두 빼앗은 거야? 저는 그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주는 소라의 변명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그럼 장미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야?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정말 그런 일을 했던 거야? 오빠. 저는. 대답해봐. 상혁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소라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 이야기들도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오빠를 사랑하는 건 진짜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네. 거짓말이에요. 상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오빠, 제발 들어주세요. 소라가 상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상혁은 뿌리쳤습니다. 내가 뭘 들어줘?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그것도 믿을 수 있을까?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라야, 내가 정말 상혁이를 사랑한다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 저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워서?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소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봐. 장미연의 증언서와 피해 사례들이 적힌 자료였습니다. 소라가 자료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뭘, 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할 거야?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라야, 아니 윤설아야. 은주가 소라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거짓말로 덮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님, 특히 내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소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고? 5년 동안 뭘 했어? 저는 5년 동안 반성하기는커녕 이름까지 바꿔가며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한 거 아니야?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혁이 소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아니 설아야. 오빠. 나는 내가 보여준 모습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게 가짜였다면.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오빠. 안 돼요.
소라가 상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아줘. 오빠, 저 정말 사랑해요. 이번 일만은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설아야, 우리는 이제 가겠어. 어머님, 제발. 상혁아, 가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어가자 소라가 절규했습니다. 오빠, 저 없으면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상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소라의 절규가 꽃집에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상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상혁아, 힘들겠지만 잘한 일이야.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설사 사랑이 진짜였다고 해도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어.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속았을 거예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소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혁은 여전히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침 식사를 하며 상혁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는 아들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왜 다행이라고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 상처였을 테니까요. 그렇지. 지금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야. 그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뭐지? 상혁이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와 함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혁이 소라에게 선물했던 약속 반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소라의 글씨였습니다. 상혁 오빠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오빠를 속인 것, 어머님께 거짓말한 것,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오빠를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오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빠에게서 멀리 떠날 예정입니다. 다시는 오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설아올림. 상혁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은주가 물었습니다. 떠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랑은 진짜였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한가요?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지.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우연히 장미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어머, 선생님. 아, 미연 씨. 안녕하세요.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아들이 그 아이와 헤어졌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장미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연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선생님,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만약 모르고 넘어갔다면 장미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 상혁이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혁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 읽어? 심리학 책이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사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걸요. 은주는 아들의 성숙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데?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가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아니 설아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만약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했다면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래. 5년 동안 숨어 살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 오히려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게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며칠 후 은주는 창가에 앉아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준 장미꽃들은 이미 시들어서 버렸고 새로운 꽃들을 화분에 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꽃 좀 심고 있어. 무슨 꽃이에요? 진짜 장미야. 진짜 장미요? 응. 뿌리가 튼튼한 장미. 오래 피는 장미. 상혁이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좋아. 두 사람은 함께 꽃을 심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미들은 언제 필까요? 내년 봄에 필 거야. 올해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래.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상혁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은주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3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거짓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럼 언제 만나볼까? 이번 주말에 어떠세요? 좋아. 주말에 만난 여성은 정말 소박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소라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상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은주는 이 여성이 진짜라는 걸 느꼈습니다. 꾸밈없는 말투,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상혁이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지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나도 교사였어요. 정말요?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지영의 밝은 웃음에 은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영이 돌아간 후 상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좋은 사람 같아. 진짜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렴. 네, 어머니. 그날 밤 은주는 창가에 앉아 새로 심은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썩은 뿌리는 꽃을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
은주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혁에게도 그리고 은주에게도. 진실의 울타리 안에서 피어날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며 은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백의 시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